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박정희란 이름 또는 새마을운동이란 이름을 지우려는 어떤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기념 우표를 만들려고 이미 결정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 놓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똑같은 기구에서 이론이 있다, 항의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은 근대화 혁명의 주인공 민족중흥의 기수에게 요 손바닥보다도 적은 우표 하나를 만들 권리마저 지금 말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자비부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공적개발원조, 흔히 ODA라고 그러죠. ODA 명목으로 지금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농촌 개발, 농촌 개선 사업, 총 한 5,628만 달러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또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안 쓰기로 하겠다, 이런 방향의 일을 추진하는데, 이 원조 대상국 중에는 필리핀과 이티오피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전사 각 120명 정도씩 전사한 나라입니다. 새마을이라는 이름, 세계적 성공 사례인 농촌진흥 사업으로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새마을이라는 명칭의 이 지원 계획이 이제는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떼고 그 규모도 축소되거나 뭐 없어진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역사 지우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권을 바뀌면은 이 우표 못 내게 한 사람,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우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이 정권과 국가를 좀 구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권과 국가를.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알제리 대통령, 국빈 방문을 한 알제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중에 통역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통역사가 그때의 상황을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한 내용이고, 최보식 기자가 그 내용을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거 이후에 신문에 공개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알제리 대통령이 이 북한하고 친하니까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북한에 가보니 김일성이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북한을 위해 정말 열성적으로 일했다. 그 아들 김정일도 못지않게 헌신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뜬금없이 김일성 부자 칭찬을 한참 하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표정이 아주 굳어졌다고 합니다. 통역사가 좀 난감하지만 그대로 통역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 대통령이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걸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통역해 주세요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요지겠죠. 김일성, 김정일을 말하지만 북한 주민 상당수가 지금 굶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못 살던 농촌과 지방을 바꾸어서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박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분이 지은 새마을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힘차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먹을 흔들면서 박자를 맞췄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물러나 공개적인 정치적 행보는 박 대통령한테 비판적이었지만 새마을 운동 하나만은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건국 50주년을 맞아가지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건국 50년 동안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국민이 응답자가 압도적인 1위로 새마을운동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46%. 37%는 서울올림픽을 꼽았습니다. 32%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꼽았습니다. 16%는 4.19 학생혁명을 꼽았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서울올림픽은 근대화 세력의 어떤 업적이라면 광주민주화운동과 4.19 학생혁명은 민주화운동과 관계가 있으니까 산업화, 민주화 나름대로의 균형이 맞는 여론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운동단체가 전국에 많고 회원이 아마 한 230만 명쯤 됩니다. 200만 명 정도 돼요. 80%가 여성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여성의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아마 반 이상일 겁니다. 여성이었어요. 우리 민족 사상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공시킨 거대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왜 여성 지도자가 마을마다 많이 나왔느냐? 여성이 가진 어떤 일편단심, 자기 쌀을 빼자 하고 공을 앞세우는 정신, 그리고 모성애의 그 전형적인 희생정신, 이런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나태한 마음을 깨우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남긴 수기를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드라마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원래 70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멘트가 남아 도니까 그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그냥 무료로 나눠줬더니 어떤 마을은 그 시멘트로 마을 회관을 짓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데 어떤 마을은 시멘트를 받아가지고 다 나눠버리더라. 그걸 딱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착상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 한 몇만 개가 되는 이 단위부락을 일종의 경쟁을 시켜야 되겠구나. 앞으로 시멘트 철근을 나눠줄 때 시멘트 철근으로서 뭘 만들어내고 한 우수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라. 이렇게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니까 어느 마을은 정부로부터 시멘트 철근을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다리를 놓고 하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마을도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의 대원칙은 박정희 대통령의 우수마을 지원 정책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가난한 마을을 밀어주라가 아니라 잘하는 마을을 밀어주라. 이 원칙이 전 마을을 자유경쟁 체제로 가져가고 거기에 교육을,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교육의 성공입니다. 새마을 교육을 할 때 강사를 누굴 세울 거냐 해가지고 밑에 비서관이 강사 명단을 올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고 거기서 종교인들, 교수들 이런 이름을 다 빼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성공 사례, 새마을 지도자의 성공 사례 발표회를 넣어라. 그러니까 아주 실무적 교육을 시킨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 마을이 자발적으로 밑으로부터의 혁명입니다. 이게 밑으로부터의 거대한 에너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산업화 중심으로 가는 중에 낙후되었던 농촌이 1970년대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걸 또 확대를 해가지고 도시 새마을 운동, 공장 새마을 운동 이렇게 넓혀갔습니다. 다만 여기 큰 대원칙이 절대 정치적인 요소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 내가 물러나더라도 이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비정치적인 운동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칙으로 해서 지금도 이 새마을 운동의 운동단체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분들은 무슨 재난이 있다든지 홍수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와서 아주 굳은 일은 다 하고 자신들 홍보도 하지 않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분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죠. 그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새마을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치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한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동생이 여기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을 하는 바람에 다소 흠집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뉴 빌리지 무브먼트라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선망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계의 가장 성공한 농촌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게 무슨 나치의 무슨 유대인 잡아 죽이는 운동도 아니고 왜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빛내는 이 새마을 운동을 축소한다든지 이름을 변경하는 이런 일종의 역사 지우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이것도 지난 50년 동안, 아니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이 성공시킨 위대한 업적 중에 새마을 운동과 버금가는 위대한 성취죠. 그것도 지금 백지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지우기, 원전 지우기, 이게 역사 지우기로 간다면 한국 현대사의 잘한 점만 골라서 지우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그렇다고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국론을. 역사를 지운다 하는 것은 보통 민주주의 국가나 보통의 독재 국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교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요사이. 그 교양 부족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교양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잘하는 것을 이어받고 못한 것은 반성하고 하는 자세, 역사 앞에서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의 업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 여기서 교양이 나오는 거죠. 흔히 교양은 균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또 교양 있는 사람은 온건합니다. 과격하지가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이 교양이 부족하니까 한국에서 참 발견하기 힘든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40여 년 동안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첫째,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 참 드뭅니다. 어떤 사물을 이쪽, 앞쪽, 뒤쪽, 좌우를 골고루 보면서 입체적으로 보면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너그러운 사람이 드물어요.
남의 약점을 잡고 폭로하고 싸우고 하는데 투사 기질은 한국 사람들이 참 강한데 너그러운 사람, 대인, 큰 사람이 참 드뭅니다. 큰 사람이. 그 원인은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때문인데, 모처럼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남은 우리가 남긴 유산들, 서울올림픽, 새마을운동, 원자력 발전, 이런 것을 마냥 없앤다든지 지운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뿌리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뿌리 없는 존재는 바람이 불면 확 없어져 버립니다. 교양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뿌리. 인간의 뿌리는 뭡니까? 고향이고 조국이고 모국의고 모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와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업적입니다. 그분들이 쌓아놓은,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놓은 기반이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기반 자체를 싹 무너뜨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대한민국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새마을운동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명칭도 지키고 이 조직도 지키고 새마을운동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